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방전된 체력 건강하게 충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이 위급 상황,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슬기로운 대처법 송창수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송창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좀 색다릅니다. 일상 속에서 갑자기 닥친 이 응급 상황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 외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환자분 상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외상이나 어쨌든 외상뿐만이 아니라 내과적인 질환에 의한 응급 상황이라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환자분의 A, B, C라는 게 있어요. 오, 네. 그래서 A는 에어웨이, 그래서 기도 확보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음주 심하신 분들 이제 구토하다 보면 네. 그 토사물들이 입안에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겠죠. 그러면 그걸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B는 마찬가지로 브레스라서 호흡 유지, 그러니까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불규칙한지 잘 쉬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는 서큘레이션이라 해서 이제 순환. 그래서 이제 심장이 잘 뛰어서 피가 잘 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A, 에어. 이제 그 단어의 철자를 따서 A, B, C 그거 세 가지가 됐네요. 네. 오, 근데 진짜 희한하게 A, B, C 그 순서대로 딱 됐을까요? 순서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C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네. 예전에는 A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해서 A, B, C라고 저희 학생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C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좀 그 안타까운 사고가 이태원에서 있었지만, 네. 그런 응급 상황에서는 일단 그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먼저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가슴 압박으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고 그다음 기도 확보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뭐 순서를 따지면 C, A, B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 동시에 해야죠. 아, 그렇죠. 그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또 이렇게 사고 중에 긁히고 베인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또 출혈이 좀 심하게 되면은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혈하는 유일한 방법은 눌러주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막고 눌러주면 됩니다. 압박을 하는데 네. 그 뭐 작은 출혈인 경우에는 이걸로 쉽게 멎잖아요. 근데 이제 동맥성 출혈인 경우에는 사실 이거 갖고 잘 안 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이듯이 그 상처보다 좀 더 윗부분을 이렇게 붕대로 붕대로 꽉 조여주는 거죠. 그래서 피가 더 동맥까지 완전히 이제 눌려서 피가 출혈이 안 되도록. 근데 이제 또 그걸 너무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있으면 밑에 조직들이 피가 안 통해서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또 풀었다가 다시 압박했다가 하면서 그런 다음에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죠. 피가 안 멈추니까. 압박한 뒤 바로 빠른 시간에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또 이렇게 주의사항 중에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확히 그렇게 높이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소거양법이라고 하는데,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하는 것은 일종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피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중력으로 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좀 덜 나라고. 원래는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위쪽으로 올리면 피가 천천히 중력 때문에 올라가는 힘을 좀 차감시켜 주는 거죠. 올라가는 힘을 이렇게 조금 중력에 의해서 오히려 좀 덜 올라가게. 다 덜어 올라가게. 그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오르막 가는 길은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약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또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막 뭔가 막 사진을 막 찍으면서 뭐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좀 피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사진을 절대 안 찍고 있으면 안 되죠. 되고. 네,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일단 응급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A, B, C를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사고의 원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사람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이 나고 있는데 환자 그냥 냅두고 거기서 A, B, C 잘 하고 있는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환자 근처에 있으면 빨리 분리를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A, B, C를 체크해서 만약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환자가 좀 안정된 상태다 그러면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한 후에 빨리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그 사고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상 속에서 또 자주 발생하는 응급 상황 중에 하나죠. 이 화상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 화상의 응급 상황이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상이 이제 일단 분류를 해보면 뭐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느냐로 먼저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네. 뭐 뜨거운 물은 열탕 화상, 뭐 불은 화염 화상, 전기 화상, 뭐 화학 화상. 그다음에 정도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는 이제 저 그림 보시면 네. 1도 화상은 피부의 제일 위층, 표피층만 살짝 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뻘건 정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름에 놀러 가서 타가지고 거기가 좀 뻘개지고 뻘겋게 이렇게 올라온 좀 정도. 따갑고 네. 하는 정도가 1도 화상이고요. 이제 2도 화상이면 그 표피를 좀 더 지나서 그 밑에 있는 진피층이 예. 일부 같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 물집이 잡힌 정도면 2도 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도 화상은 그 진피층을 더 완전히 진피층까지 완전히 데인 상태고요. 그런 경우에는 언뜻 봐도 이렇게 피부가 딱딱해지고 좀 하얗게 변해 있거나 노랗게 변해 딱딱해지는 걸 보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게 딱 보는 순간 알 수도 있고 며칠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도 화상인 줄 알았는데 한 2, 3일 지나 보면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어떤 손상을 받았을 때 그게 단계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받은 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1도 화상이라고 너무 뭐 무시하고 병원에 안 오셨다가 나중에 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세 가지 1도, 2도, 3도 화상 중에 어떤 상황에 바로 이제 병원의 응급 처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새벽이나 아니면 그런 경우 어떨 때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저희가 화상에서 응급상 아니면 중증 화상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2도 화상 이상이면서 화상 범위를 따져요. 그래서 체표 면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 이상,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한 15% 이상. 그러니까 20%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좀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 성인 손바닥이 1% 면적이라고 봐요. 1%면 이거 20%면 거의 20%를 또 쉽게 계산하는 게 사람 다리 한쪽의 그 표면적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되신 경우에는 중증 화상으로 분류를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런 화상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스팀 다리미를 이렇게 옷을 잡고 여기다 스팀 다리미 무의식 중에 쐈어요. 네. 그 뜨거운 그 긴 물이 있잖아요. 그게 그건 이제 증기 화상이죠. 증기 화상이죠. 네. 그걸 배 3개 이렇게 그래서 구멍이 아직까지도 흉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제가 당황해서 어떤 처치 없이 그대로 냅뒀더니 흉이 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른 분들 시청자분들은 이런 흉이 남지 않도록 어떤 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화상도 기본 원칙은 일단 화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를 해야겠죠. 뭐 뜨거운 물이나 화학약품이 옷에 계속 묻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벗으면 되는데 네. 이제 심한 노인분들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보호자들이 옷을 벗기느라고 또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 화상인 경우에 이 열이 오래 접촉돼 있을수록 화상 정도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그냥 가위로 옷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찢어서? 네. 빨리 제거해 주는 그게 이제 1번이고 그 다음에 상처 부분을 이제 물로 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찬물로. 찬물로? 네. 근데 뭐 이 일부만 씻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좀 전신적으로 이렇게 넓은 부위면 뭐 욕조 속에 들어가서 찬물로 식히면 또 저체온증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위험합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골고루 조금씩 뿌리면서 식혀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심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뭐 최소한 2도 화상도 요새 이제 뭐 얕은 2도, 깊은 2도, 이렇게 표재성, 심재성으로 얘기하는데 표재성 2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면 상처가 거의 아물어요. 네. 근데 심재성 2도만 돼도
거의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결국은 이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도 심재성 2도부터 3도, 그다음에 아까 잠깐 빼먹었지만 4도 화상은 그 안에 있는 그 근육층 뭐 이런 뼈까지 가는 걸 이제 4도 화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증 화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입원하셔서 화상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다 나을 때까지. 다 나올 때까지. 네. 그 낫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한 화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의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서 손상을 받고 나면 거기서 자꾸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몸에 물이 자꾸 모자라 탈수 상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범위의 심한 화상을 입은 분들은 전문 화상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을 많이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또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전기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종종 많다고 합니다. 전기 화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기 화상과 전기장판 화상은 좀 다른 건데, 예. 제 주변에 전기장판 화상 입으시는 분들 그것도 많아요. 전기장판 화상은 뭐냐면 너무 온도를 높게 하면 네. 이제 접촉 화상이라 그래서 열에 의한 접촉 때문에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는 거고요. 네. 저온 화상도 있어요. 저온 화상은 그 아이스팩이나 이런 걸 너무 오래되고 있어서 그거는 동상이고, 동상이죠. 예,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온 화상은 우리가 전기장판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잖아요. 그쵸. 솔직히 뭐 뜨거운 물 뭐 100도씨 이상 되는 물이 아니고 한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그 온도를 보통 틀어놓고 주무실 건데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겨울에 춥다고 계속 장판을 켜놓은 상태로 안 움직여요. 한쪽 자세로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온도가 100도는 아니지만 계속 열이 가해지면서 화상을 입게 돼요. 그걸 이제 저온 화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그 피부가 얇은 부위, 요 복숭아뼈 있는 데라든가 네. 또 군인들도 그렇게 많이 와요. 그 훈련 중에 겨울에 훈련 나가서 핫팩. 추우니까 핫팩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화상을 입어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지만 전기 화상이 아니고 저온 화상이고. 저온 화상. 네. 전기 화상은 말 그대로 전기에 의해서 감전된 화상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벼락을 맞으면 전기 화상이죠. 근데 그 벼락을 맞고 오신 환자의 사례도 있었나요? 아니 저는 실제로는 못 봤어요. 네네네. 예. 그 대부분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 전기 작업하시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아기들이 집에서 그 콘센트에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쑤셔보다가 네. 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기 화상은 다른 화상하고 틀리게 전기는 몸을 통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손가락으로 전기를 만져서 감전이 되면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전기가. 아, 전기가 속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 화상 환자들은 전기가 들어온 상처가 있고 나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감전됐는데 왼손에 화상이 더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 네. 결국 근데 몸을 이렇게 관통하다 보면 심장을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어서 그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화상은 가볍게 볼 수 있는 화상이 아니고 220볼트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방문을 하셔서 또 그것도 대부분 입원하셔서 경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여러 과가 같이 협업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이 전기 화상은요, 또 이제 일어났을 경우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기에 감전된 경우에는 쇼크나 무호흡, 그 심실세동 이런 것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또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심폐소생술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불시에 겪는 위기의 상황, 외상은 특히 상황별 대처법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트 그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